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 도박사입니다. 오늘 2월 4일 금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네요. 당분간 콘텐츠를 진행하던 거를 하고자 방송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습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적게 연습하더라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적용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먼저 호흡법부터 말해볼까요? 호흡법 연습을 말하자면요.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는 단계가 적어가지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이렇게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 있죠. 항상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준비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왜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몸을 푼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몸을 푼다는 얘기는 아니까 그냥 준비 운동 한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준비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 경기에 뛰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부상을 심하게 입겠죠. 부상을 입는데, 준비 운동 하는 거하고 준비 운동 안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말하자면 준비 운동 한 상태에서 경기에 뛰어들더라도 혹여나 부상을 입더라도 이게 덜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반대로 준비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경기에 뛰어가면 혹여나 부상을 입었을 때 더 심한 부상을 입기 때문이죠. 이게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으로만 낸다는 거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의존해서 소리 낸다는 거 그냥 목을 그냥 혹사하겠다는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법 단계에선 그냥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요. 절대로 여기 입으로 하지 않고요. 오로지 여기 이 코로만 비강으로만 호흡하거든요. 비강으로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반복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호흡법은 어디까지나 발성법 단계를 위한 준비 운동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발성법으로 넘어가면 너무 이게 재미없겠죠. 호흡법 단계에서 너무 짧게만 이게 다루면은 발성법 단계하고의 내용이 이게 좀 차이 날까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으로 있잖아요. 근육이 안 깨운 상태에선 소리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 일어난 참인데 이게 성대 주변에 목 근육이 이게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당연히 목에 부담이 이게 가겠죠. 다시 말해서 목 근육이 안 깨어난 상태에서 목을 쓰려고 한다면 당연히 성대가 다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앞에 얘기했던 준비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비단 목 근육만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뭐 머리 여기 목 주변의 근육, 흉부 밑에 흰경막, 하복부의 근육을 깨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법 단계에서는 이제 발소법 단계를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발성법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발성법 연습에서는 물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연습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입을 닫고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닫은 상태에서 여기 입 안에 여기 입 안에서 뭐 비강, 구강 이게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훈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을 닫은 상태에서 목으로만 내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목이 다칠 수밖에 없죠. 인중 발성법과 두성에서 말하는 건 이 궁극적인 목표가 목의 근육뿐만 아니라 이 목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해서 그 힘을 뺀 힘을 뺀 것들은 다 여기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처음에는 뭐 목에 힘이 안 빠지거든요. 이게 연습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해설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턱이나 목에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내라는 건 이게 뭔가 문장의 순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장의 순서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제가 저만의 생각한 게 뭐냐면 문장을 거꾸로 읽었거든요. 말하자면 소리를 내면서 턱과 목의 힘을 근육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해설대로 하자면 당연히 그게 안 되겠죠. 턱과 목의 힘을 목 근육의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내라는 건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연습 안 된데 제가 거꾸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일단 뭐 소리를 내면서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뺀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려는 의식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입을 닫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잖아요. 입 안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골고루 퍼지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물론 입안 닫으면 이게 진짜 처음엔 답답하실 수는 있겠죠. 처음엔 답답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힘을 빼는 소리 내란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턱과 여기 얼굴에 여기 있죠.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뺀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셔야 한다는 거죠. 애초에 힘을 빼려고 의식하면 이게 더 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게 문장의 순서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알겠죠?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단 소리를 내면서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뺀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목으로만 소리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문장의 차이인지 아시겠죠? 저도 어제 방송하고 녹화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제가 얘기했죠. 사설 기간 언어 치료소를 말한 적 있죠. 그게 음성 질환일 때 얘기한 거거든요. 음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론 이비인후과에 돌려보내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환자는 내과 말고는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다 하면은
물론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겠지만 말이죠. 음성질환은 그 성대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당연히 목으로만 소리 내려고 하니까 의사소통하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겠고요. 잠시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요. 일단 턱과 목 근육에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소리를 내면서 턱과 목 근육에 힘을 뺀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빼려면 더 힘이 안 빠지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진정하면서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 일단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냥 입을 닫고 입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하니까 당연히 목에는 변화 있는데요. 문제는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좀 입을 확 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입을 조금씩 벌리면서 이제 목뿐만 아닌 이제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의 근육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목 근육의 힘을 최소화해 가지고 그 힘을 뺀 것들은 다 여기 흰경막이나 하복부 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제 훈련 원리 혹은 뭐 연습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발성법의 단계가 많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흡법 단계에 비해서 발성법 단계가 연습할 게 그게 많더라고요.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습할 분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발성법에는 이게 너무 의식하다 보면 이게 목 안에 약간 삑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입을 닫는데 불구하고 성대가 갑자기 소리 이렇게 내다가 뚝 끊긴다든지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줬다는 걸 말해 주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비우면서 이제 힘을 이완하는 연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습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되돌아볼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여기 뭐 턱 근육, 목 근육뿐만 아니라 여기죠. 상체의 어깨 근육도 여기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근육의 힘을 빼거나 이완하는 훈련이 결단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안 주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느낌이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혹여나 내가 연습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꾸준히 연습해 보면서 느낀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바로 문장의 순서 맞죠? 턱과 목 근육에 힘을 빼면 소리 내라 뜻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 본 거죠. 소리를 내면서 턱과 목 근육에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단번에 이게 알아차리더라고요. 이제 근육의 힘을 어떻게 무조건 빼란 뜻은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소리를 내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빼고 이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책의 인중발전법 서적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문장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서점에서 인중발전과 두성을 시연한다면은 저를 초청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말하면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목이 쉬기 시작하네요. 제가 지금 연습한 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많이 부르면 원래 목이 쉰다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죠.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제가 어제 그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맨 마지막에 못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호흡법 단계에 비해서 발성법 단계서의 내용이 이게 많이 언급해주고 있죠. 이게 연습 단계가 차이가 나다 보면 그만큼 설명할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호흡법 단계하고 발성법 단계를 연습해 보고 나서 이렇게 연습했던 거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과 녹화를 하는 거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발성법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설 기간에 그 언어 치료서에서 만일 이비인후과에 돌려보낸다면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다시 찾아왔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 소리를 어떻게 그걸 고칠까요? 그런 환자가 있을 건데요. 어제 그 예스24 그 서점에서 검색해보니까 발성법 관련 서적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겠지만 검증이 안 된 것들도 있어서 주로 검증된 걸 위주로 그냥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증되지 않는 걸 가지고 연습했다간 오히려 목에만 그 피해를 입길 마련이거든요. 항상 검증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인체 해부학이라는 거거든요. 인체 해부학을 근거로 인체 해부학으로 근거로 한 호흡법하고 발성법이라면 검증된 거라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연습하고 있는 그 인중 발성법과 두성의 책에서도 그 인체 해부학이란 용어를 언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인체 해부학을 근거로 기초로 한 그런 걸 검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중가요나 성악 계열의 용어들은 이렇게 난무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맨 앞에 동영상에서 그 샵 1번 있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반가성이라고 아마 언급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를 가지고 마치 그걸 진성과 가성을 섞여서 반가성이라 표현한 건 잘못했다는 거죠. 표준국어 대사전이나 지금 여기 제 옆에 있는 그 에센스 국어사전 특전판에서도 찾아봐도 없는데 그걸 왜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국어사전에 그게 등록되어 있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등재가 안 된 거는 뭐 검증이 안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증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과학적인 근거로 뭐 검증한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근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턱과 근육, 뭐 턱이나 목 근육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어깨, 양어깨 여기 근육하고 머리에 근육도 있죠. 평상시에는 느낄 수가 없는데 제가 연습할 때는 이게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연습할 때의 초반에는 잘 못 느끼나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근육들이 깨어난 거를 조금이나마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성대 근육이 물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목 주변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도 마찬가지죠. 흉부 밑에 흰경막하고 하복부죠. 물론 제가 지금 인중발성법 두성에서 표현하는 건 인중호흡, 인중발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전미사를 붙이자면 인중호흡법하고 인중발성법이겠죠. 물론 이론에서 말하는 흰경막 호흡하고 단전 호흡하고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서점에 책을 볼 때 이러이러한 개념이구나, 이러한 내용이구나 검증된 걸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화한 지 22분 24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어제 그 과유불급 얘기했던 걸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성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유불급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 옆에 있는 그 에센스 국어 사전 특장판에서 한번 찾아보죠. 과유불급 명사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령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죠. 다음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볼까요? 과유불급 명사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령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이 동음 이의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1번에서 7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 사전 특장판을 통해 찾아보죠. 자, 가성이란 단어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성이라는 어휘가 다섯 개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성, 명사, 화학, 동식물의 세포 조직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깎아내거나 삭게 하는 성질. 두 번째 가성, 명사, 한 집안의 명성. 세 번째 가성, 명사, 의학, 원래의 질병과는 다르면서 증세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성질이고요. 네 번째 가성, 명사, 1번 일부러 꾸며내는 목소리, 2번 새청. 다섯 번째 가성, 명사, 노랫소리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 1, 명사, 성과 같이 경고하다는 뜻으로 무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가성 2, 명사, 생명, 동식물의 세포 조직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깎아내거나 삭게 하는 성질. 가성 3, 명사, 한 집안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품성. 가성 4, 명사, 한 집안의 명성이나 평판. 가성 5, 명사, 사물이나 현상이 실제와 비슷한 성질. 가성 6, 명사, 1번, 일부러 꾸며내는 목소리. 2번, 음악, 가장 높고 여린 목소리. 서양 음악에서는 남성에만 있으나 국악에서는 새청 또는 속청이라 하여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두루 쓴다. 가성 7, 명사, 노래를 부르는 소리.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서 오늘 내용하고 적절한 걸 고르자면 저는 가성 6번입니다. 가성 6번이고요. 이와 같이 한번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중에서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가성, 명사 1번, 일부러 꾸며내는 목소리, 2번 새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한번 볼까요? 자, 가성 6, 명사 1번, 일부러 꾸며내는 목소리, 2번, 음악, 가장 높고 여린 목소리, 서양 음악에서는 남성에만 있으나 국악에서는 새청 또는 속청이라 하여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두루 쓴다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제가 연습하면서 무조건 뭐 책의 내용대로
뭐 정석대로 연습하면 좋겠으나 뭐 그대로 하다간 명상 전형에서 한정된 그 시간이 이게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호흡법하고 발성법 단계를 이렇게 별개로 분리형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 낭비라고 들리실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량이 모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연습량이 모자라다고 그렇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연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를 알아야 둬야겠죠. 뭐 진성가성이나 뭐 등등 많겠지만 검증된 단어, 어휘 그런 걸 위주로 한번 봐야겠죠. 나타나지도 않는 거 있죠.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가 있죠. 그 반가성 그런 걸 쓰지 마셔야 합니다. 막 쓰고 싶거든 국립국어원에 가서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다가 반가성이란 단어를 등록해주세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국어원에서 반가성이라는 단어 어휘가 수록되면 제가 그때 그 반가성 써도 된다고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렇게 인중발성과 두성의 그 연습한 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기록하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